자, 이제 제 9장입니다. 171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네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보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계속 개발 행위가 이어집니다. 계속 개발 행위가 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해당 행위를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회에 보시면 각종 어떤 중요한 도시군 계획 사업들,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기타 정비 사업들, 이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근데 개발 행위 허가할 때 특광시군이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심사할 때 심사 조건 중에서 보면 이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 면적,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 사업, 그다음에 주변과의 조화 봅니다. 이것들뿐 아니고 이제 보시면 다섯 번째 보시면 기반 시설과 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요 행위가 조화되는지를 본다. 이과 연동 조화되는지를 본다.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요 개발에 따르는 각종 어떤 기반 시설 설치 딱 보니까 현재 그 지역 일대와 또 계획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부족하다. 그러면요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할 때, 어려울 때, 이거하고요 또 설치가 가능할 때 이것을 딱 나눠가지고 설치가 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러면요 곤란하니까 하면 이제 요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을 잠시만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데 부족한데 곤란하다. 그래서 개발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이 있을 때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을 강화함으로써 억제한다 합니다. 이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해서 개발 밀도를 관리하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할 때 그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좀 억제가 필요하다. 억제 필요해서 무엇을 강화해서 낮춰서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강화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을 강화하기 함으로써 억제시킨다. 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렇습니다.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딱 보니까요,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건물이 많이 있는 장소인데 이쪽에 딱 보니까 이 빈 땅이 한두 개 보입니다. 빈 땅이 딱 보이는데 개발이 꽉 차가지고 일대 현재 많은 각종 어떤 도로도 부족하고 도로에도 부족하고 학교 시설도 형편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각종 어떤 상하수도도 아주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추가로 확충해야 될 추가로 확충해야 될 여건이 필요한데 확충할 땅이 없다. 부지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토지 종류이지만요, 건물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가뜩이나 밀리고 빡빡한 이런 식의 어떤 여건이 안 좋은 장소에서 확충할 땅이 없어. 그러면요 더욱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좀 더 확충 가능하고 좀 더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요걸 좀 못하게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장소가 주상공업적인데 금지는 못해. 그래서 어떤 건물 종류, 건축 제한, 이 건물 종류는 제한을 못합니다. 대신요 해당 지역에 우리 배웠죠? 건폐율, 또 용적률, 법에 있는 그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로서 강화할 수 있다, 낮춘다랍니다. 그래서 요 건물 주인, 땅 주인이 요 건축 행위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원래 주어진 주변과 똑같이 그 건축 제한을 받으면 이 아파트가 18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런데 이 장소가 아주 많이 지금 포화 상태니까 못하게 억제해야 돼. 아파트 건축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대신요 18층 규모 이것을요 낮추면 만약에 이것을 9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할 일도 개발을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개발을 억제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춤으로써 억제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억제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 용적률에 한해서 현재 주어지고 있는 그 용적률 받고 있는 데에서 절반까지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 즉 50%까지 낮출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개발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에 대해서 용적률을 50%까지 더 낮춤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잠시만 멈추게 억제할 수가 있는 효과. 이것을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장소는 건물이 아주 많은 장소, 빽빽한 장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요 장소 내에서만 요것이 나올 수 있다. 요 장소 안에서도 아주 여건이 안 좋은 그런 곳에서만 요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할 때 보시면요, 해당 건 누구냐? 바로 특광시군, 도시의 장들입니다. 특광시군이 따로 도시군 관리계획 일반 절차 없이도 이런 식의 필요성을 느끼면 해당 그 특광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장소를 지정 고시하면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오죠. 어휘 보시면요, 밑에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업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추가적인 설치가 부족한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 등 용적률 등의 개발 밀도를 당해지게 허용하는 수준보다 더 강화, 억제함으로써 개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바로 그런 장소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자, 또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럼 누가 이 장소를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입니다. 자, 보니까 필요할 때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가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개발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이런 장소 안에서 필요할 때 심의해서 고시함으로써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지정권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지정 기준은 이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정 절차를 딱 보세요. 보시면 그냥 필요할 때 심의해서 고시함으로써 이런 식의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이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이런 식의 제안 가는 장소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면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으니까 주민 의견 듣지 않고 그냥 심의해서 고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효과입니다. 효과 보시면 이 장소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 밑에 효과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입니다. 개발을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지만 그 장소에 여건이 너무 안 좋을 때,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해당 그 지역에 일단 잠재적인 어떤 개발 수요를 좀 낮춰놓고 여건이 좋아지면 허용해서 다시 건물을 짓게 한다.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잠시만 멈추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왼쪽의 박스에 1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임의문 통과하시고요. 그 밑에 2, 3, 4를 딱 보세요. 일단은 개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정할 때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다 위치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것이다 라는 어떤 말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 지역의 여건이 좋아지면 또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항상 이 일대의 기반시설 변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해제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딱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과 3번과 4번 정도는 이제 체크를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올 수가 있다. 요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 개발 억제하는 그 방법이 뭐냐? 용적률 안에서 50%까지 강화 적용하면서 억제한다. 또 이 장소는 주상공업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고 또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관련해서 무엇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화시킨다. 이 문장들 부족, 곤란, 억제, 강화 표현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반대입니다. 반대. 역시 이 장소도 보니까 이 시설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아주 넓은 땅이 참 많네요. 그래서 설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 안 들어오면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다. 우리가 도로 놓아주고 수도 놓아주고 전기 넣어줄 테니까 당신 개발자들이 그 시설 설치하는 비용 일부를 좀 부담케 하자는 의미에서 반대입니다. 반대. 이 장소는요,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돈이 듭니다. 비용이 듭니다. 하기 위해서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비용. 또 설치할 때 그 필요한 용지, 확보할 땅이 아주 많네요. 충분합니다. 근데 땅 확보할 수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개발자한테 일부를 부담을 시킨다.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 장소를 부담케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또 지정해서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소는 말입니다. 딱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장소의 반대인 곳이니까 이 장소가 개발밀도 관리가 아닌 곳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건 필요할 때 보시면 역시 이 경우에도 특광시장 군수가 심의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여기 개발 밀도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 개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요 장소는 말입니다. 개발은 하기 때문에 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만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요 장소는요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심의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할 때는 주민 의견 듣지 않던 것이 개발시설 부담할 때는요 주민 의견 듣고 나서 심의해서 고시한다 해서 이것이 추가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건요 개발 밀도 관리와 딱 반대되는 곳이니까 개발 밀도 아닌 곳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장소는 말입니다.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 요 장소는 말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어떤 결정직입니다. 그런데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책 보세요. 보시면 자 173페이지입니다. 어디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그 어휘는 읽어보시고 한 단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일대는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은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아까 저희가 봤던 왼쪽에 다시 앞 페이지 172페이지에 왼쪽 172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할 때 보시면요 지정편에서 지정권자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한 장 뒤에 나오는 요 기반 시설 부담은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 어미사입니다. 어무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딱 등장을 딱 하죠. 이건 또 암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무적으로 이런 장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딱 보시면요. 이러면 보입니다. 각종 어떤 그 지역이 각종 어떤 제한받던 것들, 억제받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각종 어떤 법령등이 바뀌었다, 개정되었다. 또요 그 지역의 토지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 억제받던 것들이 그 여건이 더욱더 좋아진다. 완화되거나 제한받던 것이 해제되었다. 각종 어떤 제한받던 것이 좀 더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지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 여기서 보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니까요. 자, 보니까 전전년도 2년 전, 전전년도 2년 전에 대비해서 작년도, 전년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대비해서 작년도, 2년 전에 대비해서 작년도 1년 전까지의 그 개발 상의 건수를 비교를 딱 해보니까 해당 그 장소에서 20% 이상 증가가 되어진 장소는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개발 수가 증가되는 것은요, 뭔가 땅값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 이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경기도 동탄, 화성시 동탄이라는 요 장소가요. 화성시라는 지역은 일부 장소인데 화성시 전체에 대비해서 인구 증가되는 그 비율이 보니까 20% 이상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의 인구 증가는 5%인데 동탄이라는 요 장소, 특정 장소에서는 30%다. 이같이 특정 장소가 그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인구 증가가 20% 이상 증가되어질 때는 지정은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지역은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딱 발생이 딱 되어지면 해당 그 도시의 장들, 특광지구는요, 주민 의견 듣고 나서 심의해서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좀 보십시오. 자, 금방 보신 사항들이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그 내용이 왼편에 있죠. 174페이지에 그 대상지역 해서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기억, 니은 이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자, 또 지정 절차 밑에 보시면요.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의해서 고시한다라는 위에와 차이점이 좀 납니다. 자, 지정 기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 장소는요,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니까 좀 땅이 커야 돼. 그래서 적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나와야 이 안에 뭐 도로, 학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도 돈을 내기 때문에 경계선 표지는 구분 딱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요. 이 자그마한 소규모 개발 건수가 연접되어서 시행되어지면 한 군데 묶어서 지정을 또 하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도 딱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 기준까지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설치 계획 딱 나와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것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부과한다는 부과.
부가해요. 할 것인데 이 부가하려고 할 때는요. 이 장소에서 어떠한 시설을 어떤 크기로 설치한다. 비용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반 시설을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설치한다라고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 까지 수립이 딱 되어야 실제 부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1년입니다.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1년 되는 그 다음 날에 요 구역 지정되어진 장소를 신료 해제시켜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역을 지정했으면 1년 안에 기반시설 무엇을 어떤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할 때 그 비용 계획이 나와야 부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1년 되어도 안 나오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신료된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설치 계획 딱 나와 있죠. 특강시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설치 계획 수립을 해서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사항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 이것도 넘어가시는데 저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안에서의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쭉 보시면 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보이죠. 자, 수도 보입니다. 또 하수도 보입니다. 폐기물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학교입니다. 학교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는 항상 제외 됩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포함입니다. 초중고는 포함되는데 고등교육법적 대학교는 항상 기반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설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 우리가 업무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애들 틀 때의 그 기본적인 교육은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만 포함되지 대학교는 또 제외한다. 대학교 포함된 데에서 저번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왔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 될 때까지 설치 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해제는 항상 그 다음 날, 신료 해제는 항상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4절입니다. 요 설치 계획이 딱 나오면 이제 요 계획에 맞추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제 부과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부과할게요. 자, 그런데 그 개발 중에서 모든 행위가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개발 대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인구가 사람들이 유입되는 행위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물건 쌓는다, 그죠? 물건 쌓는다. 또요 보시면 형질 변경한다. 별로 유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건물의 건축일 때 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건축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신축, 새 건물 짓는다, 유입됩니다. 유입돼요. 또 정축도 커진다, 유입됩니다. 그런데 규모 안 커지는 건축행위, 개축과 재축원과 이전은 새롭게 유입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실제 신축과 정축할 때만 부과한다랍니다. 이것도요, 규모가 작아요.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연면적이 말입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부과한다 합니다. 그래서 신축과 정축할 때 그 면적이 200을 초과할 때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신축 중에서 앞으로 배우십니다. 그냥 없는 땅에 새롭게 신축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철거해서 더 커지는 이 행위도 신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더 커지는 개축이라고 하죠. 개축에서 더 커진다. 철거에 더 커진다. 요 신축일 때는요, 원래 있던 부분, 원래 철거할 때 그 당시에 있던 부분은 뺍니다. 빼고 나서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축은 다 부과하는데 이 신축에서 철거할 때에는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그런데 정축입니다. 정축. 종전 평수가 180짜리인데 이것이 40이 더 정축 딱 되어서 하니까 220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다 부과합니다. 다 부과해요. 그래서 정축은 다 부과하는데 정축할 때는요, 있던 부분 다 포함해서 부과하는데 요 철거에서 규모 커지는 신축 행위 일단은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요, 건축법서 요 행위를 나옵니다. 뒤가 또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저희가 앞부분 초기 때 한번 기초에서 이런 건축 안에 뭐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이 된다 설명한 게 있으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의미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철거에서 커지는 신축일 때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하고요. 정축은 종전 부분 다 포함해서 합쳐서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0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해서 이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대비해서 부가금이 다른데 요 유발 개수가 두 번 이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어민인상 아닙니다. 그 건물의 어떤 용도 중에서 외부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차를 몰고 자출입한다 이런 장소일 때 더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외지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 더 많이 부과한다. 그런 시설들 더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만 의미 두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실 필요 없어요. 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니까. 자, 그러면 이 부담 계획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까지는 제가 보시는 사항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시고요. 180페이지를 가보시면 실제 부과되는 대상은 나왔지만, 요 부과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등이 딱 나옵니다. 부과 상탄상에 딱 나와야 부가 시기가 딱 나옵니다. 부가자가 또 나옵니다. 또 그럼 부가면 납부한다. 납부 시기도 이제 등장을 딱 할 것입니다. 부가시기입니다. 일단 납부 업무자 볼까요? 납부 업무 누가 납부하느냐? 납부 업무자가 딱 나옵니다.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건축 행위하는 자 보이죠? 건축. 여러분들 건축할 때 보시면요, 건축 주인이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보시면 건축 주인은 갑입니다. 갑이 될 것인데 건물 주인이 갑이 될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공사를 시공을 맡깁니다. 시공회사를 뽑아. 실제요, 요 시공자가 아니고요, 요 시공자한테 공사를 맡긴 자, 도급한 자, 건물주인이 될 자들이 납부한다.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도급을 한 자들이죠. 위탁 맡기거나 도급한 자, 지시한 자, 건축 주인들이 부과하지 공사하는 사람이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자, 또요, 1번입니다. 또 2번 보세요. 남의 토지에, 타인 토지 갑입니다. 갑 토지를 임차합니다. 임차해가지고 임차인을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땅 주인이 아니고 땅을 임차해서 건물 건축행위 하는 자, 이들이 이제 부과한다. 이것도 상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시기 딱 보세요. 부가시기에 보시면요, 특광시군이 부과하는데 요건요, 해당 신축과 정축하는 일백을 총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요, 해당 시군구청장이 건축의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허가 딱 내어줘요. 내어주면 허가 받았을 때 이때부터 2개월 안에 특광시군이 부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해주는 부서가 허가 딱 내어주면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부과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 사항이 1번에 부과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 필요가 없네요. 오른편에서 3번 납부입니다. 납부해서 허가 딱 내어주면 공사 사업의 착수를 딱 할 것이고, 착수해서 공사가 끝나면 이제 사용 승인 검사받습니다. 검사받는데 이 사용 승인 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 시기는요,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내용이 오른편에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때는 말입니다. 납부할 때는요, 현금 납부.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현금이 없다 할 때는요, 협의해서 물납할 수 있다. 물납. 해당 그 토지나 또 토지와 그와 비슷한 토지입니다. 토지로서 물납도 할 수가 있다. 딱 보이시죠? 그래서 현금 원칙인데, 토지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이것들 일시 납부가 원칙인데, 그런데 분할 납부와 또 납부 기한을 연장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딱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방법은, 자, 현금 등으로 납부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 토지의 일부로서 물납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보이죠? 물납 절차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납되는 금액도 보실 필요 없어요. 물납 기술도 보실 필요 없으니까 물납할 수 있다. 까지만 딱 보시고 한 장을 더 딱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182페이지에 납부의 연기와 분할 납부 보이죠? 그래서 납부와 연기 분할 납부인데 그 부분만 딱 보세요. 특광시군은 납부 업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지면 납부자한테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를 연기하거나 1년 내에서 연기하거나 2년 내에서 분할 납부케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고요. 오른편을 가십니다. 보시면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특광시군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딱 되어 있죠. 또요, 요 특별회계에 모인 이 자금은요, 해당 그 구역 내에서만 쓸 것이 딴 구역으로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다음에 각 용도로만 쓴다. 딱 되어 있고요. 되어 있죠? 보시면요,
해당 그 기반 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만 돈을 투입할 것이 딴 데는 쓰지 마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모은 돈은 이 말을 위해서 전체 투입시켜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의미 잡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편을 끝내시고요. 막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는요,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만 딱 보시면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올 것인데 절대 안 틀립니다. 안 틀리니까 확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 딱 취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니까 이제 토지 거래가 편 딱 나오네요.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서죠.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